여러분, 혹시 이런 말버릇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분명히 있는데 막상 입을 열면 머리가 하얘지고 말은 중간에서 꼬여버리고 듣는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말을 하죠. 저는 말이 좀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이건 타고난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말이 빠른 사람, 감정이 앞서는 사람, 정보를 그냥 나열하는 사람 등 정리가 안 되는 데는 각자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4가지 패턴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 한 번에 정리되는 말습관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지 나이스. 첫 번째는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입니다. 입이 생각보다 빠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간단합니다. 머릿속에서는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입은 이미 달려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을 하다가 그게 하면서 스스로 말의 뒤를 잡으러 다닙니다. 결국 문장은 꼬이고 듣는 사람은 흐름을 놓치게 되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생각의 속도보다 말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즉, 말이 생각을 추월해버린 겁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머리가 빠르고 아이디어도 많아요. 하지만 말할 때는 그 생각을 미리 다듬는 정지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잠깐 기다려줘야 문장이 정돈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말하기 전 본인도 아실 거예요. 내 생각이 뭔가 뒤죽박죽 됐다는 것을. 첫말을 꺼내기 전 일단 생각 정리부터 조금만 해보세요. 키워드를 하나에서 2개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첫말을 안 꺼내고 있으면 좀 어색하고 다른 사람이 막 재촉할까봐 걱정되신다고요? 그런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회원님들도 그런 어색함 때문에 새로운 습관을 잡으시기까지 좀 긴 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나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 처음에 조금의 쉼이나 아니면 하다 못해 그러니까 와 같은 여음구로 조금 시간을 끄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자주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생각 정리 전에는 그러니까 그 회의가 저는 좀 약간 그래요. 그때 그게 길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늘어졌어요. 하고 나올 말을 그 회의에서 제가 느낀 건 결정 과정이 너무 길었다는 겁니다. 하고 말할 수 있죠. 어떤가요? 훨씬 잘 들리고 처음부터 결정 과정이 길었다는 걸 느꼈구나 하고 바로 캐치되지 않나요? 3초의 멈춤이 문장을 정돈시킵니다. 말은 빠를수록 잘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는 주제가 계속 바뀌는 사람입니다. 주제 점프형 말투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대화에 길잡이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긴 했는데 도중에 옆길로 새고 또 새고 결국 어디로 가는지 본인도 몰라요. 회의가 길었는데 맞다, 그 회의실 커피 진짜 맛없었어요. 근데 그날 또 팀장님이 듣는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결론이 뭐야? 뭘 말하자는 거야? 이런 유형은 사실 집중력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생각의 가지가 너무 풍성한 거예요. 한 가지 말에서 연상되는 게 많고 그 생각들을 다 담고 싶어서 결국 말이 가지치기를 합니다. 수다쟁이들, 그리고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죠. 말에는 중심축이 필요합니다. 이야기가 자꾸 새면 듣는 사람들은 길을 잃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1번과 비슷합니다. 먼저 정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면 음성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클로바 노트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클로바 노트를 켜놓고 쭉 말을 해보는 거죠. 대화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 녹음을 해도 좋고요. 그리고 그 텍스트로 나온 글을 눈으로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족도 많이 보이고 같은 주제를 말하는데 진짜 내가 딴 길로 샜네? 이걸 느끼실 거고 말이 정리가 안 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말하기 전에 우선 핵심어 또는 핵심 문장을 생각해보고 그 핵심 문장이라는 기준에 따라 말들을 미리 분류를 해보는 것이죠. 일상 말하기나 술자리에서까지 이렇게까지 구조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일상 대화나 이런 거 할 때 생각해봐요. 그 대화가 재밌는 사람들은 분명히 핵심을 잘 전달하고 정리를 잘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일 겁니다. 그 프로젝트 진짜 힘들었어요. 팀장님도 바쁘고 자료도 늦고 그리고 야근도 많았고 업체 문의도 많았고요.
라는 말이 그 프로젝트가 힘들었던 이유는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근까지 하게 됐죠. 이렇게 바뀝니다. 핵심으로 시작하고 핵심으로 마무리하면 이야기의 뼈대가 세워집니다. 그 뼈대가 있을 때 가지가 많아도 말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정이 생각을 밀어내는 사람입니다. 감정 폭주형 말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한마디로 마음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특히 억울하거나 속상한 일을 말할 때 감정이 넘쳐서 문장이 감정을 따라가 버립니다. 예전에 전에요. 진짜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다 했는데 아무도 몰라주고 생각도 하나요. 이런 식이죠. 감정이 진심이라서 오히려 논리를 덮어버립니다. 결국 듣는 사람은 당신의 감정은 이해하지만 네가 뭔 말하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이 크면 클수록 사실을 선택할 여유가 사라집니다. 감정이 앞서면 이 말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이 감정을 풀어야겠다가 앞서는 거죠. 그리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감정의 언어만을 계속 듣다 보면 피곤해지고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죠. 감스, 감정의 쓰레기통. 감정의 쓰레기통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해 봅시다. 예시 들어갑니다. 진짜 억울했어요. 제가 다 했는데 아무도 몰라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미치겠어요. 라는 말을 아래와 같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맡은 일은 모두 기한 안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결과 공유가 누락돼서 제가 안 한 것처럼 보였던 게, 제가 무책임한 사람처럼 보였던 게 정말 억울했습니다. 어때요? 감정은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 정말 이성적이고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감정이 앞서서 말을 하고 있다면 이성적으로 돼야 되는 일에서는 이렇게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감정은 남기되 사실의 틀 안에서 표현하세요. 그게 전달력을 만듭니다. 감정을 정리하는 순간 말도 함께 정리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정보만 나열하는 사람입니다. 자료 복붙형 말투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보고나 발표 자리에서 자주 보입니다. 이번 분기 매출은 13%, 비용은 8%, 생산성은 15% 상승했습니다. 숫자는 많고 단어도 많은데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안 그려집니다. 이건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말하기 설계의 문제에 있습니다. 머릿속에 데이터는 많지만 그걸 어떤 순서로 어떤 목적에 맞게 내보낼지 정리가 안 된 상태죠. 즉 말하기가 아니라 정보 낭독을 하는 겁니다. 정보, 예를 들어 수치라고 할게요. 이 수치가 중간중간 한두 번씩 쏙쏙 나와주면 신뢰감이 올라가지만 계속 수치 이렇게 나와버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조사한 건 알겠어. 근데 그래서 뭔 내용인데?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간중간 말에 살을 붙여주는 거죠. 그걸 조금 더 정제된 말로 풀어드리면 핵심, 이유, 예시로 말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 달 매출은 13% 올랐고 비용은 8% 줄었고 생산성은 15% 향상됐습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면 어떨까요? 이번 달 실적의 핵심은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매출이 13%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에는 업무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수작업이 줄면서 직원들의 일의 처리 속도가 빨라졌죠. 예를 들어 고객 문의 대응 시간이 기존 평균 1시간에서 25분으로 단축됐습니다. 이 변화가 전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꿀팁을 드린다면 쉬운 접속사를 초두에 딱 던져주는 겁니다. 핵심은 쉬운입니다. 일상에서 아울러, 요컨대, 가정하건대 이런 말을 쓰면 왜 이렇게 유식한 척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왜냐하면 과 같이 쉬운 접속사를 몇 개 딱딱 써줘도 뭔가 구조적이게 보이고 말의 성의가 느껴집니다. 습관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과 함께 회식을 가기 전에 이렇게 메뉴 정하는 것도 스피치 개요서를 작성해서 논리적으로 말해보고 있습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면 듣는 사람은 뭐가 핵심인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를 한 줄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정리된 말의 설계입니다. 인생이 변하는 스피치, 민진, 나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이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은 우선 정리부터 하시고 말하기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을 요약하고 키워드나 중심 문장을 기준으로 모으고 그걸 조금만 신경 써서 상대방이 잘 들릴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말해보는 겁니다. 말은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습관을 잡으면 정말 누구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나는 지금 말을 정리하고 있나? 아니면 쏟아내고 있나? 이것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말은 달라질 겁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최고.